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98쪽에 제3절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땅이 구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머지 것들 다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이제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용도구역이요. 용도구역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고요. 용도구역,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겠죠. 어떤 행위제한이냐고요. 용도구역은 이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고요. 즉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서울 북한산 도봉산,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누가 뭐 그 예전에 있던 건물들 말고 거기 누가 새로 건물 지어서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마라는 거고, 개발에는 그러니까 관청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공적 개발도 있고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사적 개발도 있는데, 여기는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선을 대면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땅에 이름을 정했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을 대면 여기는 건축하지 말라고요? 건축하라고요? 건축하라는 거죠. 용도 지역에 중심 상업지역 거기 건축하라고요. 건축할 때 거기는 50층, 80층 상가를 지어야 되지 1층 돼지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고층이죠. 거기는 아파트 집을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30층, 50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1층짜리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용도지구 역시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개발지능지구 개발하자는 거고, 최저고도지구 일정 높이 위로 지어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구역은 아예 개발하지 마라,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보시죠. 그러니까 제98조 동그라미 3절 동그라미 1번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토지의 이용, 개발 땅, 보전 땅,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불상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둘째 줄에 앞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엄청 강화하는 것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고 중부하에 지정할 수 있다. 그 아래 표가 있죠. 그 아래 표가 4칸입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용도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 공적개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뭐가 됐든 간에 도시군계획시설, 공적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개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것에 맞춰서 개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칸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말라고요. 셋째 줄 공적개발도 하지 말고 넷째 줄 사적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자,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99쪽에 굵은 1번 용도구역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뒤에서 보실 내용인데 전체를 요약한 표고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도시 거꾸로 읽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지정합니다. 어디에서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니까 도시 지역에서요. 산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물산 확산 방지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조정구역이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합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럭구역이죠. 우럭 키우자는 곳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장관이 아니라 우럭 장관, 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요. 8글자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구역으로 끊어서 읽으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의,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즉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의도공원에 1250배 그 정도로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엄청 많아요.
동그라미 2번 지정과 행위 제한 둘째 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워낙 규제가 세니까 각각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시가와 주정구역만 빼고요.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름 보시면 다 됐죠. 이름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읽자고요. 자, 그러면 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조그만 쌈지공원, 아니면 근린공원, 또 그러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 자연공원 등등이 있는데요. 자연공원 자체가 산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댐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데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죠. 도시, 거꾸로 읽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니까 산에 있는 공원 중에서 도시 붙어 있는 게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의 산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말에 식구들과 간단히 그러니까 산책하는 온갖 곳들이요. 그러니까 나무 심어져 있는 조그만 동산들 거의 대부분 도시 자연공원 아니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요. 뭐 다음 지도 이런 거에다가 도시 자연공원 치면은 뭐 목록을 쫙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아주 뭐 큰 산, 북한산, 도봉산 뭐 그 정도까지 큰 산은 당연히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쪽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다른 곳들도 조그만 동산이면 그러니까 거의 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늦지막히 일어나세요. 아침밥 늦지막히 드시고 날씨 좋네. 그러니까 뒷산 갔다 오자. 뒷산. 그러니까 그 신발 매면서요. 아이가 엄마 운동하시니까 등산하시니까 아이 무슨 등산화. 그럼 운동하시니까 무슨 운동화. 그럼 뭐 신고 가? 쓰레빠 신고 왔다 갈 수 있는 모든 뒷산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1-2번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가장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뭐 하자는 구역이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근데 다른 데들은 목적이 좀 다르니까 이름이 달라지지만 그 목적 자체는 그 규제하는 내용 자체는 네 군데가 다 똑같이 개발하지 마라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영어로는 흔히 그린벨트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푼다, 해제한다 거의 들어본 적 없잖아요. 뭐 신문에 나올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지정과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행위제한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다음에 보안상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70년대 서울에서 도시로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식구들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생긴 소득보다도 큰 누나 서울에 공장 다니면서 거기서 버는 월급이 더 많기도 하다고요. 아니면 큰형 도시로 나가서 공장 다니는 게 더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런던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 뭐 시 중심가에 시골에서 어려워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도시에서 중심가에 땅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외곽에 또 거기에도 땅도 아니면 집을 살 수도 없으면 새로 들어가는데 새도 어려우면 불법 건축물들을 짓게 되겠죠. 아이가 눈 맞고 비 맞고 하는 것보다는 법을 어기더라도 아이 눈과 비 맞는 거는 피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니까 시가지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확대되게 되죠.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요? 무슨 런던시가 혹 달린 곰새끼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시 주변에 녹색 띠를 정하는 거죠. 녹색 띠를 쳐놨습니다. 여기는 녹색 벨트, 그린 벨트라고요. 뭐 그런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 짓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계속 생기겠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항공 촬영이라면 여기는 담당 공무원들을 정해서요. 공무원들에게 매일 순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경찰권까지도 줘요. 경찰권까지 준다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줘요. 그러니까 이쪽은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시가지를 동그란 모양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산 확산을 막는다. 무질산 확산 방지. 다음 이제 보안상 목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필요가 있어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왕산이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죠. 그런데 68년 1월 그러니까 누가 왔고요? 북한 1, 2, 4부대 정찰국 그러니까 31명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무학제 고개에서 처음 이제 교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청와대 거의 한 300m까지 그러니까 총격전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29명 사살되고 1명 생포하고 1명 북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튼 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성 쪽에서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뛰어서 청와대까지 오고 다 여기서 총격전 벌어지니까 뛰어서 다시 개성까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을 주행하는 게 한 30km 장비를 메고 산을 달리는 게 시속 12km, 15km랍니다.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게 4km. 조그만 좀 언덕이 있는 산이면은 시속 1km 수준인데 그것에 12배, 15배를 한다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한 사람 생포된 사람이 누구였고요? 김신조라는 분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각하 뒷마당까지 보내다니 우리도 무장공비를 보내다니 우리도 특수부대 보낸다. 그래서 석 달 만에 공군 특수부대를 만들었죠. 공군에서만 차출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공군에서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 누구고요? 안성기 대장, 허준호 부대장, 설경구, 정재영 명절 때마다 자주 보시잖아요. 684 부대요. 훈련 장소가 어디였고요? 실미도였습니다. 뭐 실미도 부대인데 인천공항 앞에 그 무의도 그 앞에 실미도 조그만 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자폭으로 끝났고 쟤네들도 계속 내려오고 여기서도 계속 올라가고 한 겁니다. 아무튼 그것과 별도로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 근데 서울 주변에 군사 작전구역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부숴서 싹 도망가죠. 마땅한 제도가 없냐?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그거 갖고 와라. 그거 합쳐서 1971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보안 목적이 걸려 있으니까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 전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북한산, 도봉산, 그다음에 수락산, 불암산, 그다음에 검단산,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넘어가세요. 청계산, 그다음에 이제 좀 관악산. 여기는 이제 한강이 임진강과 만나는 쪽으로 터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벌치던 할아버지, 쑥 굽던 할아버지, 버섯 따던 할머니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군데군데 살고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 왔냐? 그 영화 실미도 첫 화면을 보면은 그 새벽 어스름에 그 31명 총들과 따따따따따따딱 뛰어오는 걸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뛰어 달려오고 낮에는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사람 없는 원두막, 조그만 농막 그런 데 가서 숨고 아니면 땅 파서 들어가서 나뭇가지로 덮고 숨고 그랬다고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농막, 조그만 비어있는 농어가 주택 이런 것들을 다 군사작전에서는 무장공비가 숨어있을 곳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싹 없앤 겁니다. 다 집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뭐 예전부터 있던 이제 사찰 빼고는 다 없앴습니다. 다 철거라고 하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한 군데에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죠. 한 군데 다 모아놨으니까, 그러면은 10집이 모여있다고 치자고요. 뭐 20집이 모여있으면 거기서 18집, 뭐 숯구우러 아니면 버섯 따러 주변에 나가도 2집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무장공비가 숨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아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숯을 구울 수도 없잖아요. 버섯을 키울 수도 없고, 벌을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고 사세요? 동동주에 파전 팔고 사시죠. 북한산 골목이요. 아니면 도봉산 계곡이요. 거기 동동주 파전 파는 모든 골목들이 다 뭐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취집, 개집, 개발제한구역에 정하는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개발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개발하는 순간 그게 다 뭐라고요? 무장공비 숨어 들어 있을 곳이라고요. 그래서 무질산 확산 방지와 보안상 목적이다. 보안 목적이 걸려 있으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셨고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쪽 그림을 보시면 백쪽 그림을 보시면 서울 뺑 둘러, 대전 뺑 둘러, 광주 뺑 둘러, 그러니까 마창진과 그러니까 부산, 그다음에 대구 뺑 둘러,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백쪽에 1-3번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 구역, 말이 좋아 조정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고요?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여기다 시가와 금지 구역을 때린다. 땅 주인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 구역을 때린다. 땅 주인들 얘기합니다. 뭐 하는데 우리 동네에다가 시가와 조정 구역을 때린대. 조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리랬다고. 뭐 조정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건가 보네. 하라고 그래요. 예, 성공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가화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 지도자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인구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해야 된다. 기간을 정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가화 유보기간도 같이 정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동시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시가화 조정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걸 넘어서 시험 나올 게 없고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행위 제한 내용은 곧 이어서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행위 제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곳이 어디냐면 그 아래 해설이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전국에서 딱 아래 한 곳만 정해져 있다. 지정과 행위 제한에서 따로 법으로 만들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가화 유보기간도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이 정한다. 거기 아래 보시는 그 종이 쪼가리의 반토막, 이 해설의 반토막, 이게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 문서입니다. 그 문서로 시가화 조정구역 위치를 정할 때 4번 기간도 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그 도시군관리계획 문서에 포함돼서 같이 정해진다. 예, 시가화 유보기간이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2017년 10월 16일 밤 12시 다음날 0시 효력이 끝나는 거죠.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때가 됐으면 자동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문 1번 대전광시 유성구 무슨 동, 서구 무슨 동, 서남부 생활권 3단계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결정함. 2번 명칭 대전광시 서남부 3단계 지구 시가화 조정구역 3번 구분 시가화 조정구역 신설 3번 위치 그 문서가 이렇게 번호가 중복되어 있었고요. 대전광시 무슨 동 서구 무슨 동 98만 제곱미터 4번 시가화 유보기간 10년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신도시 만들려면 다 돈 주고 사야죠. 싹 밀고 땅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팔게 됩니다. 그거 하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그런데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전 이쪽이죠. 그거 다 하려고 하는데 근데 50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돈이 10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10만큼 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선을 그어서 우선 지금 현재 10밖에 없으니까 10 갖고 1지구를 할 거고 1지구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20층 아파트가 3년입니다. 공사기간이. 미리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하는데 5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5년 걸려서 1지구 사업 끝내고 그러면 한 15가 생겼다고 치죠. 그러면 그걸로 2지구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5가 생겼다고 치죠. 그걸로 3지구 사업을 하겠다고요. 지금 3지구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봤을 때 1지구 끝나고 2지구 끝나고
10년 뒤쯤에 여기 삼지구에 들어가겠다.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만들 곳이에요. 이것저것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해봤자 신도시 만들 때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다 철거해서 버려야 되죠. 여기에다 뭐 도서관 만들고 마을회관 만들고 마을 문고 만들어봤자 다 소용없죠. 다 돈 줘서 돈 들였고 다 철거해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걸 금지시키겠다. 그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5년, 즉 10년 뒤에 들어가겠다. 단기화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화 조정구역이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1-4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는데 수자원과 수산자원의 차이가 있죠. 수자원은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은 수산업의 결과물들을 아니면 또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광어, 우럭, 메기, 매생이, 가물치 등등이 있습니다. 뭐 바지락, 꼬막 등도 포함되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럭, 광어가 양은 많지만 그래도 우럭이 국물은 낮잖아요. 우럭구역입니다. 우럭구역, 콘크리트 장관요, 우럭장관요, 우럭장관이 하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우럭장관은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우럭을 보호 육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인접한 토지에 대한 우럭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워낙 규제가 센 곳입니다.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마산 통영 앞바다요. 한려 수도 해상국립공원. 그다음에 그 조개 유명하고 수산자원 풍부한 태안 앞바다. 그다음에 저쪽 전남도 어디요? 진도 완도 앞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고 그다음 다음 쪽 보시면 102쪽에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먼저 나머지 3가지 행위 제한은 다 따로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 제한만 국토계획법에서 정합니다. 3-1번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3-2번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들도 다 그 법에 가면 공적 개발 제한, 사적 개발 제한 목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에 대해서 곧 보시겠습니다만 도시군관리계 국토계획법 체계를 보시면 동그라미 134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3번 입주규제 추수구역. 그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들이 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사적 개발들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6번이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시설 사업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6번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포함해서 사업 3가지가 공적개발, 공익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사적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무튼 공적개발도 사적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3-1번 공적개발 제한. 시가와 중구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가와 중구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중구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중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어차피 싹 밀고 그다음에 보상금 주고 사서 아파트를 지을 신도시 애정지이죠. 여기다 해봤자 나중에 다 낭비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숨쉬고 사는데 필요한 요만큼만 할 수 있다. 양구 3-2번 개인의 사적 개발은 법에 정해진 것만 그것도 싹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 시가와 중구 안에서는 괄호 넘어가세요. 위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공적 개발을 빼고는 다음 행위에 한정하여 법에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을 딱 정해놓고 있고 그 한정하여 그것을 특별장관시장, 특특시장구에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번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도 싹 금지, 싹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고요. 2번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관공업 등 주민생활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싹 금지, 싹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고요. 3번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 채취 그것들도 싹 금지,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고요. 특히 3번에 임목의 벌채뿐만 아니라 조림, 육림, 우리국도 푸르게 하는 것도 금지, 허가받으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다 이상한 거 심어놓으면 나중에 보상금 줘야 되는데 나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식목일 됐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나무 심었다가는 3년 이하 빵에 가실 수 있다고요. 나무도 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103쪽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비해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그 범위가 작다. 일반적인 개발행위나 시가와 주정구역 내 개발행위나 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것들 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이 노란색 목차까지는 좀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두시면 뭐 여기까지는 좀 세부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그러니까 이쪽 세부적인 내용들을 잡기가 편합니다. 공법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건 꼭 목차를 잡으셔야죠. 용도 지역만 전국 땅에 색깔 칠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 정하고 중복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행위 제한 건축하라고요. 건축하는데 자기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전국이 똑같다. 그 21가지 용도 지역별로 28가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표가 있었죠. 그다음에 용도지구 행위 제한, 용도지구 지방정부의 일이다. 지방에서 정한다. 용도구역은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죠.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워낙 특별한 거고 개발제한구역 개발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다 5군데밖에 없죠. 시가와주정구역 1군데, 수안자원보호구역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내용 보시죠. 제4절 그러니까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어느 한 땅이 딱 하나의 지역 안에 쏙 다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하고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선 결론부터 보면서 가시자고요. 첫 번째 결론이요. 103쪽 4절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3366 고미방 녹각을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요것만 해두시면 이쪽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출제가 돼요. 뭐 출제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자주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등등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이러저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서로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3366 고미방 녹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3366 고미방 녹각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지가 필지가 아니라 대지요. 건축하려고 하는 한 덩어리 땅이 330제곱미터 이하 쬐끔 걸려 있습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도띠상 660제곱미터 이하 쬐끔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전제는 이거죠. 전제는 어느 땅이 있는데요. 이 주변이 다 도시지역이면 이 땅은 도시지역으로 쓰면 되는 거죠. 또 어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요. 그게 12만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관청에서 선을 그었어요. 그러고서요. 여기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5만, 관리지역 4만, 농림지역 3만이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5만은 도시지역 쓰면 되고 4만은 관리지역, 3만은 농림지역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어디가 1200제곱미터가 있어요. 1200제곱미터가 있는데 자 여기가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보자고요. 그럴 때 여기에 5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요? 500은 도시지역 쓰고 400은 관리지역, 300은 농림지역 쓰면 되겠죠. 그런데 300제곱미터, 100평도 안 되는 땅 거기다 농사짓기 위해서 트랙터 사고 콤바인 사고 하겠냐고요. 농사짓겠다 하는 순간부터 적자는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농사짓겠다고 하면서 트랙터 콤바인 할부로 사는 순간 이제 가정경제는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짓겠냐고요. 아예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놀려버리겠죠. 그게 차라리 이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 땅 A라는 사람 소유인데요. 당신 땅 당신이 안 쓰면 당신 소원해, 네 소원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 걸리게 돼서 안 쓰는 것들을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아깝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일 큰 덩어리 땅은 쓸 거잖아요.
큰 덩어리 땅을 쓸 거니까는 330 이하 땅은 큰 데다 붙여서 쓰라고요. 요렇게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를 합쳐서 800을 도시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쓰는 판에 여기도 같이 붙여서 써라. 그러니까 이 땅도 죽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었을 때는 만약에 건폐율 50%라고 치죠. 그리고 도시적으로 주택을 짓는다고 치죠. 그러면 주택 25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여기다 어떻게 지을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있으니까 800 쓰게 되니까 건폐율 50% 400짜리 주택을 여기다 이렇게 짓든 여기다 짓든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이익이고 땅 죽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330 이하는 큰 데다 붙여 써라 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저도고요. 뭐 이 경우에는 경산안내입니다만 항상 경산안내는 아닌 거죠. 여기가 농림지역, 여기가 도시지역이면 이 사람은 조그만 땅에라도 포장마차라도 어떻게 내고 싶지만 800 전체를 농림지역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규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요. 대지가 걸리는 게 330 이하, 660 이하면 뭐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곳 규제를 적용하겠다고요. 근데 뚱뚱 날씬 용도지역 제한,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죠. 그런데 뚱뚱 날씬 건폐율, 그다음에 높고 낮고 용적률은 각각 규정을 적용해서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히 그냥 계산 산수 문제예요. 고미방,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요. 흙요, 건축물이요. 흙의 높이요, 건축물의 높이요. 건축물의 높이죠.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있는 땅,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 불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돈 들여서 방화벽 쳤으면 안 그래도 된다. 예외가 있고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니까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또 이쪽에 예외로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고미방하고 녹지지역에 만나면 여기는 흙이고 여기는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고미방 규정을 적용한다. 또 달리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산토끼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산토끼들 서로 그러니까 처녀토끼, 총각토끼 서로 연애해야죠. 네, 그거를 도와주자는 건데 방해하지 말자는 건데 토끼 새끼보다는 사람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요. 건축물이 양쪽에 걸치면 공위방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요거는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니까 나중에는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연필 두고 암산으로 건방을 떠시면서 풀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문장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장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을 보시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고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요거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다 드렸지만 다시 문장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A. 건축 용도 제한 등에 대해서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 규정을 적용하고 B.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면적, 연면적을 구한 다음 이를 합산해서 전체 대지의 건축면적, 연면적을 구하여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시면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단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동그라미 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등 건축물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단독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2, 3에 따라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설을 보시죠. 동그라미 1A요. 요거에 대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거였죠. 아까 이제 다 기본 설명은 드렸습니다. 1200 땅이 있다고요. 1200 땅이 있고 여기가 도시지역, 여기가 관리지역, 여기가 농림지역이라고 치죠. 여기에 500, 400, 300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330 이하죠. 330 이하니까 도시지역 규정을 여기까지 적용해서 한 예로요. 여기는 아파트 단독주택 지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여기는 사람 사니까 단독주택은 들어가지만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되어 있다면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 이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각각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있으니까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800에 이 선을 없애준다는 거죠.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800에 800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동그라미 1-니은요. 도띠상,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땅이 쭉 되어 있다고 보죠. 도로가 또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라고 보죠. 그럼 이제 어느 사람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0짜리 땅이 있다고요. 1200짜리 땅이 있습니다. 이쪽에 주거지역 700, 상업지역 500이라고 치면 도띠상 660 규정이 없으면 여기 700은 주거지역으로 쓰고 여기 500은 상업지역으로 쓰겠죠. 그런데 지방 도시들을 가보면 지방 대도시들이요. 그 안에 구도심은 다 죽어 있잖아요. 다 신도시 개발로 가니까 구도심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길거리에 조그만 가게들이요. 무슨 테일러, 양복 맞추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표구점, 요즘 표구에서 걸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무튼 그런데 하던 분들은 그게 자기 일이시니까 그런 가게들이 있는 거죠. 안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건축 폐자재 창고로 쓰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에 죽어 있는 걸 막자고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도띠상이 지금 660 이하면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500, 700인데 660 이하면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만큼을 다 뭐로 쓰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써라라고 하는 거죠. 1200을 주거지역으로 써라. 상업지역보다는 좀 돈이 안 되는 거죠. 상업지역은 예를 들어서 4개를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 3개를 지을 수 있다면 여기 이 땅에는 3가지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땅 죽어 있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고미방 쪽을 보시죠. 먼저 다음 쪽에 있는 동그라미 1-B 건폐율은 대주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주면적분의 연면적. 그건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넣지 않았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동그라미 2, 3, 4를 보시죠. 동그라미 2번 고미, 다음에 방, 다음에 녹각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규정이 없다면 토지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여기에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정해졌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이쁘게 하라. 고도지구, 미관지구 정해졌으니까 여기는 건물을 이쁘게 지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이 걸쳐 있는데요. 건물이 걸쳐 있는데 이 규정이 없으면 한 건물에서요. 여기는 이쁘게 짓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흉측하게 짓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노란 선을 좀 빼자고요. 노란 선을 바깥으로 빼자는 겁니다. 여기에 그 건축물이 걸려 있으니까
건축물 이 부분만 이쁘게 하지 말고 얘도 이쁘게 하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적용되는 건데 이 건물 여기까지도 이쁘게 하고 나중에 이 땅에 들어설 수 있는 것까지를 생각해서 이 땅까지도 다 미리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 땅에 들어서는 건물도 이쁘게 할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에 방화지구요. 이 규정이 없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방화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방화지구에 흙이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요. 건축물이 걸치면 이죠. 그런데 방화지구가 아닌 것을 예를 들어서요. 방화지구를 붙여놓으면 불이 안 난다. X요. 뭐 무슨 삼장법사 부적이에요. 이마 붙여놓으면 불 안 나게요. 불이 더 많이 나는 곳이고 불 났을 때 불이 옆 건물로 연이어 타들어가는 걸 막자. 불의 연이어 타들어가는 걸 막자. 소방설비를 더 많이 갖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방화지구 아니면 소방설비를 2개 갖추는데 방화지구는 소방설비를 5개를 갖춘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규정이 없으면 여기는 소방설비 5개 갖춰라 라고 하는 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막 불이 났다고 치자고요. 제가 막 불이에요. 불이 나서 활활 타들어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가 방화지구 선이네. 쟤네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거 정해놨네.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네. 불이 돌아가요? 아니죠. 불은 막 활활 타들어가고 여기는 2개밖에 없으니까는 전체가 싹 불이 나겠죠. 불로 이어지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쳐 있으니까 여기도 5개를 갖추라고요. 여기도 5개를 갖춰라 라고 하는 거죠. 방화지구니까 5개를 갖추고 여기도 5개를 갖춰라. 흙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아니면 2개만 설치도 되지만 여기는 5개를 설치했죠. 근데 소방설비 3개를 더 설치하고 한 3년간 운영비를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방화벽을 치는 거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쓰실 거예요? 500만 원을 쓰실 거예요? 500만 원을 쓰면 되죠. 그래서 불이 넘어오지 않게 여기다 방화벽을 치는 겁니다. 그럼 불 났어도 불이 넘어오지 않겠죠. 그럼 500만 원 들여 설치했으면 1,000만 원 들여 사는 것보다 이익이죠. 그리고 불 넘어가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했으면 건너편에는 방화설비 5개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보통 수준만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녹지 지역이요. 그러니까 녹각입니다. 그러니까 녹각 규정은 뭐냐면 자, 여기에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 정해졌다고 치죠.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이 주거 지역이라고 보자고요. 이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예외는 뭐냐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900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녹각 규정이 없으면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적용한다고 되니까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을 적용해서 여기까지 주거지역 선이 들어오게 되죠. 주거지역 건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0짜리 땅에 500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500을 여기다 지을 수도 있고 500을 여기다 지을 수도 있잖아요. 500을 이렇게 짓는다고 보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처녀토끼하고 이쪽에 있는 총각토끼가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보고 그 크고 빨간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러니까 뭐 혀도 오물오물하고 입술도 오물오물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걸리적거리잖아요. 이쪽에 있는 처녀비아미가 이쪽에 있는 총각비아미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녹지는 군데군데 녹색 칠해놓은 게 아니라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라고요. 녹지는 그게 계속되어야 녹지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녹지지역 선이 있고 여기에 100제곱미터 여기에 900제곱미터가 있든 아니면 여기에 99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쪽에 10제곱미터가 있든 녹지 쪽으로 녹지가 아닌 그 콘크리트 건축물 쳐들어오지 말라고요.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녹각, 녹지가 있으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외요.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녹지 지역이 있네요. 그리고 이 건너편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 건너편이 고미방입니다. 그러면 녹각으로 하다 보니까 녹각은 뭐였어요? 산토끼들 연애하는 걸 도와주자는 거죠. 근데 건물이 고미방에 걸려 있잖아요.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으면 산토끼 연애하는 것보다는 사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고도지구 미관지구면 그 선이 요렇게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방화지구면 그 선이 그러니까 이 건축물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산토끼 연애보다는 사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 배경 설명들은 다 이런 거고요. 이 전체 내용을 다 줄여서 칠판 이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흙 불 안 탄다. 아시면 되고요. 예, 됐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몇 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10번을 읽어도 도움, 먼저요. 공법은 읽는 거 아니죠. 공법은 읽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요. 10번을 들으시면 되고 또 다만 세 번째로는 문제 5번만 푸시면 이 대목만 갖고 5번 틀리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안 틀려요. 공법 65점 아무 걱정 없어요. 결론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쪽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